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임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리교당에서 정말 교화에 정성을 다 하셨습니다. 친산 김보명 교무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화를 하려고 애를 쓰신 그런 교무님이시고, 또 하성수 교무님도 교구에서 청소년 교화에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무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도님들과 교구에 끼친 공덕에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교무들이야 늘상 오고 가는 것이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자주 그런 일이 있지만, 교도님들은 또 이제 때때로 이런 날이 좀 힘드시죠? 예, 그러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강자 약자가 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을 이룹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문은 제가 지난번에 약간 연도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원기 1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년이 아니고 13년, 원기 13년 서울 계동에 있는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그 당시에는 그냥 이공주죠. 그분의 댁에서 대종사님께서 서울 가셔서 그 댁에서 이제 그분의 어머니, 이모, 그런 분들, 주변의 인연들을 모시고 하셨던 법문입니다. 원래 이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은 최초 법원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최초 법원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제일 처음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그 제목은 이미 그때 나온 건데,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원기 13년 구타원님 댁에서 하신 그 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월말 통신이 시작이 됐는데, 그 원불교 잡지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 곳에 게재됐습니다. 수필 법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필이라는 뜻은 뭐 산문, 시, 수필 이런 게 아니고 받아 적었다 해서 수필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회보, 월말통신, 월보 그런 데는 수필 법문이 많은데, 대종사님 법문을 수필 법문으로 처음 수록하게 된 게 바로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법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어느 때입니까? 그 당시는 1913년이면 서기가 몇 년이죠? 서기? 네, 1928년입니다. 192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나라는 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으니까 28년이면 너무나 어려운 때죠. 가장 어려운 때, 그때에 이 법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갑동리와 을동리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갑동리와 을동리는, 갑동리는 강자고 을동리는 약자인데, 어떻게 하면은 갑동리와 을동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각자 개인에게도 강자인 점과 약자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자인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요리를 하는 거라면은 주부 구단인 우리 여성 교도님들이 최고 강자죠. 전라도 여성 그러면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리계의 강자다. 특히 뭐 우리 본공 회장님 같은 경우 요리를 잘 하시죠. 일하는 거를 생각보다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리에서 최고의 약자, 그 다음에 요리를 잘하는 우리 교도님들은 최고의 강자죠.
각 개인에게도 강자인 점과 약자인 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점에서 강자인가, 어떤 점에서 약자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요산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강자인 점이 많지만 그 점에서 강자인 거죠. 그리고 누가 노래를 잘하나 그걸 제일 잘 아는 것으로도 강자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강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산 김보명 교무님은 키가 큰 걸로 강자예요. 키가 원북에서 제일 크죠. 그런 것에서 강자예요. 그리고 또 아무튼 강자인 것이 이런 점은 나는 강자이고 이런 점은 약자다.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냐. 대종사님께서는 모두가 다 강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강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강자인지 약자인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대종사님께서는 총부를 방문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대종사님을 뵈러 총부에 방문을 하셨을 때 도산 선생님이 대종사님을 뵙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독립 자금을 대는 분, 직접 그 활동을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다 힘들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황가봉이라는 원래 가봉이에요. 이름이 황가봉이라는 순사를 총부에 그 순사가 총부에 와서 살면서 일동일정을 감시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서슬이 펄은 일본 순사에게 밥값을 내게 하고 손님이 이제 손님으로 생각하면 밥값을 안 받았겠지만 그 사람은 초대받지 못한 우리 원불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새도 뭐 어디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감사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죠. 보통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렇게 고민을 할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당당하게 언제 밥을 먹었는가 밥값을 딱 청구하시고 또 하나도 거기에 기죽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감복시켜서 결국은 가봉 거짓 가짜의 봉황봉자 가봉이 이천 두 이자에 하늘천자 이천으로 법명을 주시고 그분이 원불교에 기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약자를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서 생각할 때 어쩌면 가봉은 강자일 수도 있잖아요. 일본 순사이니까. 그런데 대종사님은 순사에게 감시를 받는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그분이 원불교에 기하게 한 것은 정말 그 약자가 강자를 감화시킨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의 그 사회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런다면은 그 사람을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또는 아주 그 사람에게 좀 그 요새 말을 하자면은 감사관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다면 지금 우리 회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구름같이 모인 대중이 이렇게 한 게 30-40명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불법연구회 회원 전체를 보면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이리교단 교도 전부가 원불교 신자 전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쉬웠겠어요. 일제가 우리 원불교를 괴롭게 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감화를 시켜서 정말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 분이 대종사님입니다. 도산 선생이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대종사님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도 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 대종사님은 물론 이제 도산 선생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에요. 도산 선생은 일반인이고 우리 대종사님은 대각을 하신 성자이시니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생각해 볼 기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자가 계속 강을 유지하는 방법,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방법, 이것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강자가 계속 강자가 되는 법,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우리 이제 교도님이 요리를 잘해서 요리계에서는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계속 그게 유지될까요?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저런 음식을 먹어보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먹어보고 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차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계속 똑같은 거면은 사람들이 또 올까요? 안 오죠. 최소한 전에보다 나빠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 때로는 나빠지는 가게도 있고 어떤 가게는 유지만 하는 가게도 있고 어떤 가게는 옛날에 비해서 요리법이 점점 개발돼 가지고 더 맛있어지는 가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리교당은 더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 더 음식 맛이 좋아지는 식당 같은가, 아니면은 맛이 조금 떨어지는 식당인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이리교당 식당은 어때요? 네, 바라는 바는 점점 맛이 좋아지는 그런 식당, 그런 교당이고 싶은데 조금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같이 다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가 진화하도록 만들어야지 약자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강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죠. 언젠가 훈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건설 회사니까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도 밥을 같이 먹자고 할래도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니까 그 시간에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언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밥을 살게요. 밥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때요? 누가 그냥 밥 사줄게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못하죠. 오늘은 시간이 안 되고 내일도 어렵고 다음 주 무슨 날에만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주고 싶은 사람이 안 되는 날밖에 내가 되는 날이 없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약자를 그냥 옛날처럼 말하자면 선천시대도 옛날은 선천시대인데 그때처럼 편하게 되어버리면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키워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성공하려면은 각자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무엇이 필요해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교화를 하려면은 하성수 교도를 교화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김보명 교도나 수타오님이나 이런 사람들 힘을 합쳐야 돼요. 합쳐가지고 이렇게 서로 도와야 겨우 교화가 되는 거지. 한번 가볼래?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도울 때도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죠. 무엇이든지 내가 준다고 할 때 상대방이 모두 좋아하지는 않아요.
내가 뭘 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받을 때 그 얼굴 보면 알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면 계속 그걸 주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힘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걸 준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강자가 계속 강을 유지하려면은 약자를 잘 돕고 약자가 원하는 것을 해 주면서 자기의 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팔타운 황정신행 종사님, 그 어른도 정말 그 옛날에 강익하시라는 장안의 갑부예요. 그분이 10위 안에 드는 그런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이 팔타운님께 정말 매일매일 공을 들여갖고 겨우 결혼을 했어요. 겨우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분이 사는 동안에 다른 여성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팔타오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금강산에 피접을 갔어요. 피접이라 하면 요새로 말하자면 요양을 갔습니다. 요양을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철륜이라는 개성교도를 만나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익하 씨라는 강자, 남편이면서 일제강점기 1920년, 10년, 30년 이때 남자의 위치는 여자보다 훨씬 더 강자죠. 강자인데 그런 강자가 팔타워님이라는 정말 팔타워님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예쁜 그런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나게 되니까 그 부인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 이제 요양을 가고 거기서 원불교 인연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강익하 씨 같은 경우는 팔타오님에게 강자로서 역할을 잘 못하신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로 이제 원불교를 만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강자로서는 강자의 역할을 못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자로서 강자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굴기하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자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다면은 이 강자가 자리 이타법을 써야 가능하겠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종사님 법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기업하는 분들이 꼭 기업 아니래도 그냥 작은 가게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소성대하고 자리이타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데서부터 커진 거죠. 작은 데서부터 커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옛날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가 점점 키워서 대기업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자리이타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야 그 기업이 계속 번창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익만 보겠다 그런 마음이면은 그 기업이 크기 전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자리이타나 이소성대가 잘 되는 그 모습은 우리 훈사님이나 요사님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강이 유지가 되는 거지요. 자리이타를 써서 약자를 도와주고 강자로 계속 강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 채부잣집 가훈을 많이 들어보셨죠? 채부잣집에서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땅을 팔잖아요. 살기가 어려워서 땅을 팔아서 쌀을 바꿔서 먹어야 되니까 쌀을 팔고 쌀을 사기 위해서 논을 팔고 그때는 땅을 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면은 후하게 대접을 하고 인근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내용으로 경주 채부잣집이 오랫동안 그 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강자로서 강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총부 부근의 사나운 개 한 마리가 근동 개들을 다 물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예를 말씀을 해 주셨죠. 강자가 강을 남용하면은 결국은 자기도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강자의 자리도 결국은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미원그룹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대상그룹을 말해요. 그 창업자 임대홍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때 이제 그분이 정업 사람인 걸 아시죠? 그분이 어느 때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산모가 요즘같이 겨울에 애를 낳는데 쌀도 없고 땔감도 없고 그래서 찬방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쌀 10말하고 미역을 사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미담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 낳으면 뜨끈뜨끈한 방에서 지지는 뭐 애 안 낳아도 지지는 걸 잘 아시지만은 애 낳았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셨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세 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지금은 제일제당이 그 CJ가 굉장히 커져서 대기업이 됐지만은 그 당시는 어려웠었는데 미원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CJ에서 미원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거기서 나온 건 미풍인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럴 정도로 이 미원그룹, 대상그룹의 전신인데 그 창업자 임대홍님은 기업을 탄탄하게 잘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그렇게 해서 강을 유지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대상그룹이 제가 뭐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하여간 아직은 잘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자가 그러면은 약자가 강자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저를 보니까 여러 가지에서 약자인 거예요. 나이를 보자면은 젊은 사람이 엄청 강자예요. 나이가 젊다는 거. 그거는 최고의 강자죠.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건강 면에서는 최고의 약자예요. 나이가 들면은 몸이 군데군데 병이 자꾸 생기죠. 없던 병이 생겨서 힘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은 무엇을 잘 하냐면 운동을 잘 하죠. 운동을 잘 해서 건강을 잘 유지시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참 젊어서 좋겠다. 그 생각이 들죠. 참 젊어서 좋겠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북일교당에서 단장 중앙을 다 교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장 중앙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다 60대래요. 단장 중앙이 다. 좀 느껴지는 바가 있죠. 단장 중앙이 다 60대래요. 그래서 참 젊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한 50대 되면 좋을 텐데요. 아무튼 그런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이는 젊다는 것이 강자고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강자인 점은 어떤 점인가요? 옛 이야기에 보면 고래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생 70은 고래희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고 이제 부모가 늙으면은 뭐 산에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고려장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사람이 부모님을 버리려고 찌개에 져서 산속에 내다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을 원님이 숙제를 낸 거예요. 숙제. 근데 그 숙제는 젊은 사람들은 다 못 풀어요. 말이 똑같은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어미고 어떤 것이 새끼인지를 찾아내라 뭐 이런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뭘 보고 할까요? 그 모양을 보고 할 텐데 그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들이 엄청 고민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다 버리려고 한 아버지가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풀을 갖다 줘봐라. 먹을 걸 갖다 주면은 누가 먼저 먹겠어요?
새끼가 먼저 먹겠죠. 어미는 새끼가 먹을 동안에 기다릴 거예요. 그것을 나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거의 다 모르겠죠.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를 생각해 보시고 젊은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녀보다 더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자녀가 있던가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녀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80된 부모가 60된 자녀를 보고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 자녀를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를 먹었어도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지혜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아온 동안에 쌓인 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로운 점에서는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종사님께서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지자본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더 위주로 해야 된다 해서 지자본의를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 우리 어르신들이 다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 신앙을 하시면서 예전에도 지혜로우셨지만 더 지혜가 늘어나고 더 지혜가 깊어지는 걸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약자는 강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강자를 따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강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배우면 강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는 서로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은 교무가 필요하죠. 저는 교도님이 필요해요. 교도님이 계셔야 제가 교무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로서는 교도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법회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게 기쁨이죠. 교무의 보람 중에 1번은 그거예요. 교도님들이 아유 제가 공부를 해서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잘 넘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런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무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뭘 많이 갖다 주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내가 이래서 잘 살았어요. 우리 자녀가 이래서 잘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은 교무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찬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뭘로 교무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 고민하시죠. 네, 고민 안 하시는지 대답이 없는데 고민하신다면 내가 행복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잘 사는 것이 교무님의 보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갖고 자녀들이 아유 이번 설에 우리 부모님을 뵈니까 내가 꼭 교당에 다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그냥 절로 나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최고예요. 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강자와 약자가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바탕이 되어서 강자도 강을 계속 유지하고 약자도 강자가 된다면은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런 세상에서 대종사님께서는 강자 약자가 서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낙원을 만들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죽어서 극락에 간다든지 천당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 일이고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장소에서 같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사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편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면 안 되죠. 보통 가게에 식당에 가서 보면 테이블에서 4명이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앞에 있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고 뭐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혼자 있을 때 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 하고 여럿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성장하고 진급하는 그런 행복한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을 밝혀주신 뜻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새해에는 건강으로도 강자가 되시고 지혜로도 강자가 되시고 사업에서도 강자가 되시고 모든 분야에서 강자가 되셔서 약자를 이끌어주고 약자를 진화시키는 그런 선도자적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